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사카 유지의 일본 읽기입니다. 오늘은 패전 후에 원래 일본이 분단되어야 하는데 왜 한국이 분단되었는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굉장히 많은 한국 분들이 갖고 있는 의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실 독일은 동서로 분단이 되었습니다. 전쟁의 당사자였고 패전했기 때문이죠. 일본도 마찬가지로 전범 국가이기도 하고 또 패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일본은 분단되지 않았고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되었는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은 일본에 대한 분할 계획이라는 것이 있었는가? 라는 것이죠. 사실 있었습니다. 1943년쯤부터 미국의 국방부 쪽에서 만든 일본 분할 점령 계획 안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홋카이도하고 일본의 동북 지방을 소련이 점령하고요. 그리고 일본의 중안부, 관동 지방이라든가 그 중부, 이 부분은 미국이 점령하고, 그리고 서쪽 부분, 교토라든가 오사카, 그리고 또 히로시마 그쪽이죠. 이곳은 영국이統治를 하고요. 규슈까지도 그렇고. 그리고 시코쿠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시코쿠 섬은 중국이統治, 점령한다, 이러한 분할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도쿄라든가 오사카, 교토는 연합국이 공동으로 점령 관리를 한다, 이러한 분할統治안이 미국 국방부 쪽에서 만든 안이 있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쪽에서는요, 전체적으로 미국이 일본 전체를統治하는 것은 비용이 너무 들어간다. 특히 병력을 투입할 경우는 또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간다. 그래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일본을 분할統治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또 당시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은 소련 스탈린을 상당히 신뢰, 믿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1943년 10월이었는데요. 이것은 모스크바에서 열린 미국, 영국, 그리고 소련의 외상회담이었습니다. 루즈벨트는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련이 대일 참전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라,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련은 일단 독일이 패배한 다음에 대일 참전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 미국에서 보면 그 만주 지역이라든가 일본이 점령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에 미군 부대를 많이 보내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나치 독일, 히틀러하고 유럽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특히 일본이 중국 대륙에서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일본군을 패배시키기 위해서 중국군을 돕는 그러한 군대는 소련이 제공해줘야 된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국의 외상회담에서 대일 참전이라는 이야기가 처음 구체적으로 나왔고, 소련은 여기에 근전적인 대답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열린 회담이 가이로 회담이었습니다. 소련의 스탈린은 참여하지 않았고요. 중국의 잔제스, 그리고 영국의 처칠, 그리고 미국의 루즈벨트, 연합국의 삼국 대표가 가이로 회담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국하고 관련이 되는 부분은 바로 한국 특별 조항,
조항이었습니다. 한국특별조항은 이렇게 되어 있었죠. 3극은 한국 국민의 노예 상태를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해방시키고 독립시킴을 결정한다. 여기서 한국을 분단시키거나 그러한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카이로 회담이 끝났고요. 그 다음 이어서 테헤란 회담이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잔제스가 빠지고 처칠, 루즈벨트 그리고 스탈린의 회담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스탈린이 들어온 첫 번째 정상회담이었다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야기가 된 것은 역시 대일 잠정, 일본하고 소련이 싸워야 된다, 이런 것이 다시 한번 논의가 본격적으로 되었습니다. 유럽 전선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시작됐고요. 북프랑스에서 독일하고 연합국은 싸우고 있었는데 이것이 굉장히 치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나치 독일하고 싸우고 있는 소련의 입장으로서는 연합국이 더 병력을 증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루즈벨트는 이해를 하고 우리가 북프랑스에 대한 전선의 연합군을 더 증강할 테니까 그 대신 확실하게 일본하고 싸운다라는 것을 약속해 달라, 이런 식으로 스탈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탈린은 알았다라고 대답을 하면서 퇴가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 퇴가로서 거론이 된 것은 바로 남사하린입니다. 그때까지 남쪽 사하린은 일본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1905년에 끝난 로일 전쟁으로 일본이 러시아한테 얻은 영토였습니다. 이것을 다시 소련령으로 회복시켜달라, 스탈린은 그렇게 요구를 했고, 또 그릴 요르토, 이 그릴 요르토도 소련의 영토로 해달라, 미국의 루즈벨트는 그곳을 수행합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이 비밀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일본하고 소련은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침공하지 않겠다라는 조약인데 일본을 침공하겠다, 이러한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비밀리에 이러한 내용이 진행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그러면 한반도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나왔는가 라는 부분인데 나오지는 않았죠. 그래서 한반도를 처음부터 분단시킨다라는 생각은 연합국에는 없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 한반도하고 관련이 되는 다음 회담은 바로 대단히 유명한 야르타 협정이었습니다. 이 야르타 협정 중에서도 비밀 협정이 있었습니다. 그 비밀 협정이 바로 소련의 대일 잠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일본하고는 불가침 조약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비밀 협정을 하고, 또 퇴가로 남사하린 그리고 그릴 요르토를 러시아 영토로 한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는 한반도 문제가 도의되었습니다. 일본이 패종한 이후에 한반도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이야기가 된 내용은 신탁 통치를 하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루즈벨트가 말했습니다. 필리핀도 자치 정부를 준비하는데 50년 이상 걸렸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한국이 완전히 독립자치 정부를 만들기 이전에는 연합국이 바로 그때 모인 영국, 미국, 소련이 신탁 통치를 20년, 30년 정도 한반도에 실시하자,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소련의 스탈린은 그 기간은 자르부를수록 졌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대체적인 신탁 통치에 대한 합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한반도 분단이라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그 다음에 열린 것은 포츠담 회담이었고요. 이 포츠담 회담에서 포츠담 선언이 나왔고 연합국은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을 권고를 했죠. 일본은 마지막에는 이 포츠담 선언을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처음은 포츠담 선언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폭이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투하되었고요. 8월 9일에는 소련이 드디어 만주 침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 미국이 그것을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왜냐하면 일본군의 조항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계속 일본군은 거의 조항 없이 패배해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12일에 이제 그 이북 지역까지 소련군이 내려왔기 때문에 미국은 더 이상 소련의 진군을 허용해버리면 한반도 전체가 소련의 점령가에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여서 미국의 금성 그리고 육군성, 해군성의 3성 합동 해위를 하여서 소련에게 제안합니다. 38선에서 이북은 소련군이 점령하고 그 이남은 미군이 점령한다. 이 38선 분할 통치안 이것을 소련은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요. 이 같은 시기에 미국은 1943년부터 계속 거론해왔던 일본 분할 통치안 그래서 소련이 홋카이도 그리고 동북 지방을 점령한다.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이 일본 분할 통치안도 수행합니다. 트루만은 양쪽으로 수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8월 16일이 됐습니다. 일본은 8월 15일에 무조건 항복을 일왕이 나서서 선언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스탈린이 트루만에게 홋카이도 절반을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홋카이도 절반을 점령하고 통치하겠다. 이것을 들은 트루만은 이렇게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허용해버리면 이것은 그냥 분할 통치가 아니라 홋카이도를 뺏길 가능성이 있다. 소련에게요. 왜냐하면 소련의 스탈린이 원하고 있었던 것은 부동항입니다. 오르지 않는 항구죠. 그렇게 하여서 태평양으로 나가고 싶다. 바로 그것이 러시아의 오랫동안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홋카이도를 뺏길 우려가 있다. 이때 트루만은 깨달았다라고 보이는데요. 스탈린이 홋카이도 절반을 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 8월 18일 트루만은 완전히 거부를 합니다. 그렇게 거부를 하면서 원래 1945년 6월에 그 금무선 쪽에서 만든 다른 일본 통치안을 수행합니다. 그것은 일본 정부를 통한 간접 통치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분할 통치안을 완전히 한 번 수행했지만 그것을 초래하고 그 미근정이라기보다 일본 정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일본을 통치하자. 그래서 일본 도쿄 중앙위에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들어가서 그 아래에 일본 정부를 통한 통치를 하자. 그래서 분할 통치라는 것을 그만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일본의 군사적인 분할 통치안이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볼 때 먼저 루즈벨트는 이제 사망한 상태였죠. 그리고 루즈벨트 아니한 소련관의
대해서 들으마는 비판하고 있었지만 특히 소련의 한반도 남하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이대로 가면 한반도를 뺏긴다. 그래서 38선에서 그 소련군을 멈추게 하고 일본 분할안도 완전히 없던 것으로 했습니다. 여기까지 볼 때 의도적으로 한반도를 분할을 시키는 의도가 미국에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논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미국이 잘 못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미국이 일본에게는 신경 많이 썼지만 한반도에는 신경을 한마디로 쓰지 않았다. 그 결과로 한반도 분할이 분단으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요. 아시다시피 계속 일본의 패전 이후 이게 한반도를 통일을 하여서 완전히 통합된 그러한 국가로 출범시킨다라는 부분에서는 미국도 소련도 처음은 의견이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이북 쪽에서는 김일성 중심의 체제가 완전히 고착화되어 갔고요. 남한에서는 이승만이 남한 단독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이러한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남북 분단이 고착화되어 갔다라는 역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는 일본 대신 분단된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볼 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고 큰 부분은 미국이 러시아의 남하를 막을 수가 없었다. 그 시작은 루즈벨트의 안이한 소련에 대한 생각이었다. 그 부분은 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요,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자료가 나오면 바뀔 가능성이 있는 역사적인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